헤어진 친구도 만나고, 아, 삐져있던 내 마음도 풀고,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오늘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루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즘에 시장이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세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계속하고 있죠. 오늘 최초로 한국시장 최초 이래로 24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참 오랜 기간입니다. 근데 이 바닥에서부터 추세를 한번 쭉 그어보면요, 이 추세 관점들이 꾸준하게 우상향 형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시장은 그 회사에 대한 가치가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실이에요. 단지 이제 이렇게 많이 이뻤을 때 들어가면 상당한 많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참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악재에서 사고 호재에서 팔아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 들어와 보이면 그런 것들이 매번 헷갈리는 것도 또 하나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번 또 기회를 줘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들어와서는 종합주가지수가 강하게 가면서 특히나 삼성전자나 IT 종목들이 열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SK하이닉스는 잘 하고 있네요. 밑에 이제 전기전자 부분들은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조정 역할들을 좀 받는 거고요. 그 앞전에는 상당한 힘을 내고 있죠. 즉 종합주가지수의 각도와 종목들의 각도가 같이 우상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같이 진행해야 어떻게? 같이 세다. 근데 아직까지 코스닥 부분은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코스닥도 월봉을 한번 보면요, 2000년도에 있었던 이 큰 버블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죗값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억울해요. 꼭 족쇄를 채우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조정을 받고 있다. 똑같이 다우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나스닥 부분도 2000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이뻤어요. 거기 거의 투자자들을 흥분하게끔 만들어 놓죠. 근데 얘네들은 최소한의 요 라인들은 다 넘어갔죠. 물론 세계적인 금융시장을 이끌고 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 세상의 트렌드를 바꿔놓는 애플이나 이런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까지 좀 여파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코스닥에서는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하고 이 격차가 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코스닥이 신용 규모는 많습니다. 코스피보다. 역시 닭보다는 뭐가 비쌉니까? 시장을 딱 봐도 닭보다는 뭐가 비싸? 소가 비싸다. 소가 그냥. 요즘에 소가 별명이 붙었어. 거래소의 소가. 잘 봐요. 거래소의 소가 별명이 붙었어. 무슨 별명이 붙을게요? 무슨 별명? 넌센스입니다. 요거 한번 맞추시면 플러스 5점이 갑니다. 소는 소인데 아주 무슨 소요? 무슨 소? 소는 소인데 무슨 소요 지금? 시장을 한번 봐야지. 지금 소가 어떤 모습이야? 그렇지. 수입소야? 황소 아니요? 황소? 황소요 황소. 근데 안에 금자를 붙여야지. 비싼 놈 됐잖아. 거래소가 비싼 놈이 됐으니까 황자에다가 금을 붙여야지. 황금소가 된 거야. 황금소. 한수집 근처에 그냥 개업했더라고 이번에. 고깃집. 황금소.
무한 리필. 네. 보셨어요? 뭐 요거 체인점이더라고. 황금소 무한 리필 생겼더라고. 황금소.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황금소가 지금 계속 꾸준꾸준 가고 있는 게 지금. 네. 공감되시면 1번. 그래서 주식시장 딱 보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닭보다는 소를 많이 사주더라. 맞죠? 외국인의 규모는 계속 꾸준하게 높여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아직 코스닥은 조금 격차를 좀 좁혀 나가야 된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웃을 때는 게 웃는겨. 안 웃기지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종합주가지수 역할이 되고요. 일단은 종합주가지수가 가면서 종목들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종목들이 꾸준하게 밀어올리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죠. 그래서 큰 종목들이 잘하고 있는 게요. 그래서 월봉에 대한 것들은 내일 마지막 거래인데요. 6월 달에 월봉은 아주 차분하게 잘 만들어 놨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차트 부분에서는 월봉에서는 그 가는 방향만 좀 보시면 됩니다.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꾸준하게 움직일 것인가. 맞죠? 어떤 방향으로 감지할 것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즉 추세를 보기 위한 장기 추세를 보기 위한 부분들이 월봉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안에 갇혀 있었던 부분인데 뭔가 변화와 탈피가 나온다는 거죠. 가장 예민한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가장 예민한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모든 투자자들에 대한 마음과 경제적 지표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뭔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 된다면 누군가는 선견점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 투자가 진짜로 이제 맞게 되면 아주 멋진 추세를 만들면서 장기간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겠습니다. 돈셰퍼님, 좋은 추세님 어서오세요. 가족분들 다 모였네 오늘. 좋습니다. 이게 바로 추세 관점이다. 그러면 일단 한번 출발한 추세 과정은 매번 얘기하지만은 물론 일봉상의 흔들림은 있어요.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계속 가는 적은 없어요. 빨리 올라간 것들은 대신에 빨리 내려옵니다. 급하게 올라간 것들, 빨리보다는 급하게죠. 급하게 막 올라가는 것들은 특히나 급등주 같이 올라간다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적당한 상승과 하락이 나오면서 추세 형태들을 파도 타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사람도 똑같잖아요. 사람이 성장하는데 계속 성장할 수는 없죠. 성장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고 돌아보고 또 내가 부족한 거를 또 이겨나가면서 변화시키면서 기업도 추세도 사람도 간다. 어차피 사람이 경영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추세의 방향성은 좋다. 그래서 월봉에 대한 것들이 꾸준히 간다면 이번 장에는 좀 더 많이 좀 진행해야 되겠죠. 단기적 조정과 함께 옆으로 조금 이제 에너지 결집하는 부분이 나오면 또 한 번의 힘을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끌어내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는 IT 전기전자에 대한 부분이 되었지만 결국은 한 업종도 단기가 좀 많이 가면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쉬어가는 타이밍들이 왔을 때 다음에 오는 섹터는 이 순환매 랠리가 또 온다는 거죠. 오늘 가장 강했던 업종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 네덜란드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금융주들에서 증권 부분도 셌죠. 네. 은행도 셌어요. 네, 셌는데 거의 증권주 부분들이 상당하게 각도를 틀어 올리고 있더라. 오늘도 신고가 났어. 그 다음에 은행 부분도 신고가. 보험 부분도 지금 현재 반등관도 충분하게
저점을 높이고 있더라. 전기전자 부분에서 나오는 섹터 부분들이 일단은 뭐 삼성전자도 이제 다소 지금은 힘을 갭 상승을 낸 상태니까 그렇죠? 옆으로 좀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무슨 말이냐? 힘을 내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다지는 시간들. 좀 1차 상승 힘을 내고 그런 국면에서 다른 섹터가 받침이 되면서 주가를 또 끌어낸다. 그런 순환매 랠리가 나오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현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무시하면 안 돼요. 코스닥에서도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들은 결국은 끌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가치예요. 결국 우리가 투자할 때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물량들이 정해진 주식수를 누군가는 매수해 나가고 누군가는 팔게 됩니다. 매수의 주체가 강하면 뭐 개인들도 강하면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강하면 주가는 상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단 개인 투자자들은 영역은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요. 단순히 막 일주일 정도 끌어올리는 건 할 수 있겠죠. 개미 힘으로. 근데 쟤네들은 규모가 이거보다 거의 다 막 10배 이상 되는 부분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편에 돈이 큰 편에 있는 곳에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두 글자. 무엇을 만들어내요? 추세를 만들어낸다. 그렇죠. 수급에 대한 역할이 나오면 추세를 만든다. 지금은 여기서 상승과 하락 대응 나온 거는 그만큼 얕은 매수세죠. 그렇지만 코스닥 부분, 코스피 쪽은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여기서부터는 10조 가량이니까요. 이 힘들이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빠졌다가 들어오고 들어왔다 빠지고 그러면서 큰 추세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좀 더 기업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장기 관점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큰 흔들림 없이 좀 더 기업에 대한 믿음이나 가치를 보고 목표를 정했다면 그 길로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겠습니다. 요 근래는 종합주가지수도 역사적인 신고가 나지만 종목들도 역사적인 신고가 많이 나요. 뭐 52주 신고가 또는 상장가의 또 신고가 부분들. 오늘 아까 이제 증권주, 금융주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줬던 NH투자증권 이거는 뭐 우리가 공개 방송에서도 다 보여줬죠. 이건 수익까지 보여줬잖아. 다. 오늘 또 신고 났어. 그러니까 이번 장에는 가는 놈들은 어떻게? 가는 놈들은 계속 간다. 계속 가는 거예요. 수익률이 취하네요. 계속 가. 지금 7,000원대에서 사서 이렇게 되면은 배당금도 450원인데 5% 배당, 6% 배당 확률의 확보의 확률이 아니고 확보의 수익률까지 진짜 말 그대로 꼭 먹고 알 먹고 배당 받고 시세 차이까지 아주 천천히 가잖아요. 어떤 투자자분들은 빠른 걸 원하지만 진짜 요즘에는 서서히 가는 놈이 더 강해. 그런 거 느끼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막 급하게 확 갔다가 이런 게 아니니까 서서히 어떻게 수급 역할들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만들면서 강하게 가더라.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증권주 부분 오늘 다 나왔어요. 뭐 안에 속해 있는 증권주 부분들 우리가 봤던 뭐 유진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예. 꾸준히 다 가고 그다음에 뭐 NH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그 얘기 많이 나왔던 유안타 부분도 오늘 뭐 강하게 다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부분과 금융시장에 대한 역할들이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는 값을 좀 쌀 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좀 더 가격적이 낮은 부분에서 샀을 것이고, 누군가는 뒤에서 사서 조금 또 고생 아닌 고생으로 하면서 상승 부분을 만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종목들은 다 똑같아요. 나중에 되면 종목은 다 비슷하지만 매입가하고 수익률 면에서는 이제 차이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차별화 시장이 되는 거죠. 차별화 시장. 차별화 시장이 된다. 그런 것도 좀 될 수 있고요. 조은 추세님 언제? 요즘 바빠요? 이번에 공부 딱 하고 딱 계좌 만들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공부를 하러 오시는 건데 결국은 이번 장은 조금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죠? 왜냐하면 앞전에 여기서 시장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오랜 시간이 거쳐서 그 힘이 나왔던 이 라인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경험했던 분들은 여기서 좀 더 수월해졌어. 그러니까 강한 종목이 나올 때는 그냥 딱 잡아버리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좌도 공개했죠. 계좌도 한번 보면서 전체 계좌가 딱 한 달 만에 지금 7%좀 넘어선 것 같은데 그러면 됐죠 뭐. 전체 계좌 부분들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즉 시장의 방향성하고 꾸준하게 가야 된다. 엉덩이 잘 키워. 엉덩이에 항상 철 2개를 철납 있죠? 납 2개를 그냥 묶어서 댕겨 그냥 아주 그냥 앉아버리게 그냥 그러면은 좀 더 저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우선주는 뭐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삼성전기 우선주로 많이 진행됐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장의 강한 종목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 사실상 삼성전기 우선주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적의 전환이 나오면서 모든 것들을 다 출중하게 변화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재무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도 같이 이제 보는 과정인데 여기 삼성전기를 보면 그럼 왜 이렇게 좀 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현재는 어느 그룹이 지금 가장 강하게 잘 가고 있습니까? 삼성과 LG 좀 제일 세. 맞죠? 삼성 그룹주에서 지금 카메라 모듈이잖아요. 지금 현재부터 바뀌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듀얼 카메라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앞전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어요. 듀얼 카메라에 대한 변화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노트북 부분도 그렇고 카메라 화소나 또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분도 이제 삼성전기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뭐 국민연금도 갖고 있고요. 뭐 삼성생명도 갖고 있고 여러 개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카메라 모듈. 그래서 개요 및 현황의 요 기준일을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몇 달 며칠에 기준을 잡고 이 사업 부분을 수정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카메라 모듈.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또 추가로 또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4분기까지는 뭐 영업이익이나 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마이너스였어요. 그죠? 이런 것도 발표는 거의 3월달에 됐으니까. 근데 웃긴 게 3월달에 마이너스 났던 부분인데요. 벌써 본주 부분들은 삼성전기의 본주 부분들은 벌써 출발이 되었었어요. 지금. 지난 4분기 실적 여기 발표하잖아요. 마이너스 난데도 불구하고 계속 쭉 꾸준히 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왜 간 게요? 왜 갔을까?
기대감. 기대감이 있지. 기대감. 그리고 성장성. 그러면 플러스 성장 기대로 하면 되겠죠. 성장 기대.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주식 투자 그냥 성장 기대만 한다고 그냥 매수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얘 형이 실적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결국은 얘는 뭐야? 얘가 주축이 아니잖아. 얘는 뭐예요? 얘는 부품주잖아요, 부품주. 근데 삼성전자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잘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휴대폰 잘 많이 팔리면 부품도 많이 팔리겠지. 걔네들은 거기까지 답을 냈겠죠. 어차피 부품하는 기업들은 납품하는 과정에서 뭐 단가에 대한 것들은 있겠지만은 결국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계열사 부분이다. 한 집안이니까. 만약 다른 집안이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부분과 진행이 된다면 얘는 약간의 단기 분기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역할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SDI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2차전지 부분들. 지금 2차전지 부분들이 지금 조금은 기대감이 있고 실적으로 막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1분기부터 영업이익들이 바로 달라지죠. 즉 기대감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무제표 다 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살라니까 이제 손이 나가는가? 손 안 나가죠? 맞나요? 손 나가요 1번? 안 나가요 2번? 첫 번째는 기대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장성과 뭐 가치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뒤에는 반드시 기대감 뒤에는 실적으로 받침이 돼야 돼요. 뒷받침은 실적으로 돼야 돼요. 이제 내일 되면 이제 대형사는 거의 다 알 거예요. 근데 삼성그룹은 벌써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도 조금씩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서프라이즈에서 그날 따라가면 그 다음 날까지는 한 주간은 조정이에요. 그거 모르는 투자자분들은 따라 들어가면 다 조정이에요. 여기서 손절 날려. 실적 좋은데 왜 내려갑니까? 누군가는 좋은 실적에 판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건 사람의 심리죠. 주식시장은 거기까지도 봐야 됩니다. 기준은 바닥을 보는 기준과 뭐 재무와 뭐 거래량과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파는 것은 인간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누군가는 만족할 것이며 누군가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 기업은 더 성장성이 있다. 삼성전자로 본다면 그렇죠. 누군가는 성장성을 더 봤다면 이 악재 부분도 참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악재 부분들은 뭐 노트7 뭐 잠깐 불나도 8번째 시리즈가 내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싹 다 걷어들였죠. 그런 것들은 잘한 거예요. 그런 빠른 조치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을 빨리 회복시켰어요. 주가 회복을 빨리 회복시켰어. 거기에 하만카돈의 인수까지. 그럼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은 경영 부분과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미래 성장성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수한 이유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이번 장도 마찬가지 보유한다. 삼성전자 하면은 또 길동님 나오잖아. 길동님. 아까 길동 나오셨던데.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디야. 대단한겨.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바닥에서 나올 수 있는 순환매 랠리의 섹터가 나올 차례야. 예. 왜냐면 요 근래에 전부 다 개인 투자들 뭐 좋아했어요? 전기전자 좋아했잖아. 맞죠? 반도체 전기전자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잠시 좀 쉬었다 가야지. 계속 그냥 전자 만세 부르면 돼? 다음 세트도 나온다? 시장이라는 것은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가요. 어떤 쪽에 힘이 너무 크면 이 힘이 잠깐 밑에 있는 애들 다시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내려오고 다시 또 얘네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키 맞추기 이렇게 되는 게요. 길동이 나오셨네. 나중에 인증 한번 하세요. 인증 한번 해줘야 또 믿으셔. 초보분님들은 아우 내가 1년을 어떻게 보유합니까? 요 근래 우리 가족분들 한 달, 두 달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들 많아요. 자기가 이제 갖고 온 계좌 종목들 이제 수정 좀 하고 좀 센 종목 좀 담으려고 이제 많이 오셨는데 근데 종목 수가 많더라. 너무 많아요. 그죠? 막 100 종목 넘는 분도 계시고 다 괜찮으면 괜찮은데 또 뭐 관리 종목도 있고 완전 재무제표 그냥 빨간 것도 있고 막 엄청나게 이상한 것도 많아. 듣도 보도 못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장에 그 앞전까지 너무 힘들었던 그 과정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된다면 거기서는 좀 긴 마음을 갖고 큰 마음을 갖고 긴 호흡을 가져라. 그렇게 좀 전달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치를 좀 빨리 찾는다면은 좀 더 변화가 올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이었어. 오늘 빙수도 먹어가면서 했는데 삼성전자도 이평선을 한 번씩 다 빼서 한번 보세요. 과연 추세가 어느 과정으로 가고 있는가? 전반적인 시장을 끌고 가는가? 결국은 상대 강도가 센 종목들은 이번 장에 또 같이 가는 게 시장하고 그런 것들이 계좌에 담겨 있어야 돼요. NH투자증 구선주 이걸 잘 보세요. 강한 추세는 무서워할 게 아니라 시장의 나의 흔들리는 마음들을 잡아주고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6,000원대 7,000원대는 아무도 안 봤어. 그때는 2월달에 3월달에 탄핵 부분 때문에 뭐 주식 투자를 하나요? 아이고 나도 이 꼬라진데 뭔 투자를 해. 하지만 외국인들은 벌써부터 어차피 변할 것들을 알아보니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세가 계속 꾸준히 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강한 추세는 흔들릴 마음을 제한한다. 요거 잘 적어 놓으세요. 필사에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강한 종목은 담아놔야 돼. 담아놔야 그놈 잡고 계속 흔들 수 있지. 맞죠? 그 다음에 뭐 JRP도 마찬가지네요. JRP 볼까요? 뭐 코스닥은 다들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하던데 JRP는 그래도 잘 가요. 아니 트와이스 효과가 아주 제대로입니다. 빅토리아만 적네. 2분 적어요. 2분. 네. 3분. 이라면 4분, 5, 6, 7, 8. 잘 봐요. 강한 추세는 흔들린 마음을 제어한다는 거. 막 이 종목만 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한미약품 종목들은 제약주는 정말 셌잖아. 얼마나 셌어 이거. 여기도 똑같이 이 구조에 대한 것들은 그대로 됩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마음을 더 잡아주죠. 근데 누군가는 상한가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는 분도 너무 많지.
그분은 이제 스스로 흔들리려고 들어오신 분들이고, 이번 장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바닥 출발하기 전에 그 부분에서 바닥에서부터 꾸준하게 모아 가셔야 돼요. 주도주도 바닥에서 모아 가야 돼. 뭐 주도주라고 바닥에서 안 사나? 물론 이제 좀 더 늦게 사면 인정하고 좀 더 조에 두고 사야 될 구간도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기 우선주가 우리 여기까지 샀으니까 여기까지. 여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우선주가 단기간에 좀 떴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기술적 부서 보면 뭐 지지를 잘 받았지만, 그래서 늦게 오신 분까지, 없는 분들까지도, 왜냐면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서 사지만 뒤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더 주고 사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익 부분들을 본다면은 누구는 매수되고 누구는 매수하지 못했던 그런 게 나오거든. 그러면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억울할 게 아니에요, 아주. 그래서 그냥 물리세요 그랬지, 그냥. 아유, 그냥 물리세요, 그냥. 근데 어떤 종목들은 물려가지고 한 번씩은 또 내려옵니다. 물리세요 했는데 어떤 놈은 물려가지고 내려오고, 어떤 놈은 강인한 종목에,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어디서 물려야 돼? 어디다 물려야 돼요? 이번 장은 신고가에 물려라. 사실상 신고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번 장은 강한 추세에 같이 동행하라. 이 말이 맞겠죠? 강한 추세와 같이 동행하라. 이 말이 맞아요. 접수됐으면 7번. 그래서 강한 종목은 반드시 담아놓고 가야 된다. 이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가장 큰 요 근래에 대한 시장의 이론입니다.